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84입니다. 쯔양 사태, 핀트, 더럽게 못 잡는 새끼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나는 이런 것보다 쯔양의 거짓말, 가시기 싫다. 팬들 뒤에 숨어서 성역화되는 것이 싫다. 쯔양은 이미 예전에 은퇴를 선언했을 때도 다시 복귀했다. 쯔양이 악의 축이네. 쯔양 간상이 보통 간상이 아니란 게 안만 들어봐도 구제혁한테 협박받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구제혁한테 이래라 저래라 업무 지시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냥 들으면 구제혁이 어린 것 같다. 최우석이 최고 악마로 봤는데 뒤에 숨어있는 진짜 악마가 있었다. 몇 년간 동거한 전남친과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죽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웃으면서 칼국수 먹방하는 소름돋는 여자다. 난 눈치가 천단인데 쯔양이 절대로 착한 사람 아니다. 해명방송 3번째까지 봤나? 모든 책임 떠넘기고 자기만 살자는 식으로 밖에 안 보인다. 쯔양을 믿으면 불쌍한 사람. 쯔양 전남친과 그 엄마는 왜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SBS 생활의 달인 PD 출신 직원이 그분을 아실라나? 전남친 대신 깨차고 그 자리 차지했다. 쯔양 이제 팝콘TV 가는 건가? 쯔은혜, 태아, 애아빠, 시어머니 사망. 근데 시어머니란 소리를 왜 할까요? 나이 드신 분인가요? 남친 회사 강탄하려고 뺏으려고 뒤에서 얼마나 악랄하게 비방하고 공작을 했을까? 그래서 쯔양을 뭐라 하는 사람, 핀트를 못 잡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저는 쯔양은 처녀였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쯔양은 전남친과 동거했기 때문에 빡칩니다. 왜? 쯔양은 처녀여야 되고 아무도 만났어는 안 돼야 되고 그런 고귀한 존재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남친과 만나고 동거됐죠. 전남친과 했죠. 그러니까 빡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쯔양은 테레사 수녀처럼 고귀하고 아주 신비로운 존재여야 되는데 이미 타락하고 더럽혀진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임신까지 했죠. 그리고 전 대표를 살자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도 살자로 만들었죠. 총괄 이사 등이랑 짜고 전남친을 살자로 했습니다. 자, 뻑가TV에서 쯔양에 대해 의혹의 논초리를 봤던 내용들이 모두가 까보니까 반대로 그 L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전남친이 했던 행동들이 여친을 마인드 교육시켜서 그런 수위 높은 곳에 데려가겠느니라고 하죠.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남친이라면 자기 여자친구를 오들겨서 그런 유흥주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머리가 장식이 아닌 사람들아, 핀트 진짜 뭐같이 잡는 사람들아, 이 대갈박이 장식이 아닌 생각을 해봐. 네가 만약에 남친이야, 네 여친을 뭐 사창가라든가 유머스에 가서 생각해봐. 자, 대가리가 장식이 아니면 네 여친이 버는 족족 벌어온 돈을 다 뺐을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누나, 당신의 여동생, 혹은 당신의 진짜 절친, 여사친이 남친으로부터 보는 돈을 다 갈취당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자, 핀트 못 잡는 대갈박이가 장식인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소위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 여친을 고마하기는커녕 때리고 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중조의 수술까지 시켰죠. 아니 그러면 진작에 떠나지 왜 그런 남친 밑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 남친 밑에 있냐고. 그럼 떠났어야지. 쯔양의 행동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돈도 갈취당하고, 아니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남친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회사 운영도 몰라? 탈세도 몰라? 아니 임신할 동안 어떻게 니는 뭐 했는데? 라면서 이 핀트 대갈박 핏핀트 못 잡는 애들은 잘 들어봐요. 증거나 노치록을 듣고 저런 새끼한테 엮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새끼한테 엮였습니다. 자, 맨날 처맞고요, 맨날 가스라이팅 당하고요, 자존감 떨어뜨리고요, 사람 병신으로 만들어요.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L티읕, 선피읕, 히읗, 기읕, 치읕, 히읗, 비읕 등의 모든 피해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된 거죠. 자, 이 대갈박이 장식인 핀트 못 잡는 새끼들 잘 들어봐봐. 만약에 정말 쯔양이 지 남친이랑 지 남친 엄마를 살자를 시켰으면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날뛰었죠. 쯔양이랑 대대적으로 붙었겠죠. 근데 왜 오히려 쯔양을 편들어줍니까? 최우석 변호사가 유서라고 갖고 나온 가로세로 연구소와 본인이 JTBC에 넘긴 유서, 근데 보니까 유서가 달랐죠. 알고 보니까 그 최우석 변호사가 조금 지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예 대통령 이준호가 얘기합니다. 특히나 핵심적인 삭제된 내용이 몰랐다는 내용이었다. 자, 그리고 잠시 정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제혁 씨와 최우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구제혁이가 쯔양 사무실에 가서 협박을 해서 5,500만원 갈취합니다. 쯔양과 전 남친은요 헤어집니다. 그리고 쯔양에 대해서 이런 과거를 알고 있는 전 남친한테 과거에 대해서 유포하지 말아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서로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고소권에 대해서도 쯔양은 1차 고소권에 대해서도 없음으로 서로 끝내는 거죠. 근데 구제혁이 나타납니다. 구제혁이 나타나서 쯔양 사무실로 가죠. 그러면 쯔양 사무실은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전 남친과 쯔양만 알고 있는 정보를 구제혁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쯔양과 쯔양 소속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 남친이 이야기를 퍼뜨린 거 아니냐, 합의해놓고는 퍼뜨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날 전 남친 L씨 어머니와 함께 살자했습니다. 그 살자던 날 최우석 변호사가 구제혁한테 통화를 했던 거죠. 최우석 변호사가 전 남친 L씨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한 쯔양. 왜? 쯔양과 쯔양 소속사는 우리는 합의를 끝나고 더 이상은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생활에 대해서 유포하지 말랬는데 이미 구제혁이 알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럼 쯔양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 남친이 레카들에게 자료를 넘긴 거라 생각하고 이거를 추가 고소를 하는 거죠. 구제혁 씨는 최우석 변호사의 제보가 당연히 L씨로부터 동의를 받고 제보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자, 그러니까 구제혁은 최우석 변호사한테 제보를 받고 이거는 L씨, 그러니까 전 남친이 퍼뜨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쯔양 사무실로 가서 협박을 합니다. 구제혁도 전 소속사 대표가 한 거고 쯔양과 쯔양 사무실도 당연히 전 대표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최우석 변호사가 터뜨린 거였죠. 자신에게 제보를 한 당사자가 전 남친은 L씨라고 밝혔다. 구제혁이 L씨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쯔양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의도용 중절 수술부터 성폭행, 폭행, 유서조작, 탈세 등에 대해서 해명 영상 올렸고요. 그래서 이 쯔양에 대해서 핀트를 못 잡는 새끼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욕해야 되는 건 전 남친과 전 남친 법률 대리인이 최 변호사를 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쯔양을 뭐라 하고요. 시엄마와 전 남편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자, 특정 나이대가 의심이 가는 댓글이죠. 뭘 많이 보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이죠. 자, 제가 봤을 때 이 핀트를 못 잡는 새끼의 특징은요. 일단 쯔양은 테레사 수녀 더럽혀서는 안 될 존재야 돼. 근데 쯔양은 처녀가 아니야. 쯔양은 전 남친과 동거됐어. 쯔양은 전 남친과 그것도 했어. 쯔양은 임신도 했어. 그리고 쯔양은 남자도 살자했어. 시엄마도 살자했어. 남편도 살자했어. 그 남편과 시엄마를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여우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진짜 쯔양이 문제가 있었다면 유가족이 가만히 참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남편과 시엄마를 잡아먹는 그런 여우 같은 존재였다면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벌떼같이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유가족이 더 보호를 해줍니다. 쯔양을 더 보호를 해줘요. JTBC가 보던 유서가 원본이다 라고 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최 변호사가 이 유서를 갖고 있는 건 내만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유서가 조작된 거였죠. 저는 이 핀트를 못 잡는 새끼들이 어떤 특징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특정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공갈려 네 전 여자친구야 시떼땡 그리고 어찌됐든 너도 그걸 터뜨린다는 거는 너네 주둥이로 할 거야 이 병야. 그냥 그날 처먹고 교수가 나 대신 총알발이 해줘. 이 공갈려들아 니들이 총알발이 해줘야 돼 라고 합니다. 자, 쯔양 해명 영상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쯔양을 유흥업소를 보내고요. 한 달에 5천만 내놓으라 합니다. 그거 안 내놓으면 3천만 원 플러스 그거를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에서 우리가 가장 욕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전남친, 물론 고인이 되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최땡땡 변호사. 세 번째는 그 공갈려들 아닙니까? 쯔양은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 뭐 왜? 자,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 5일 잠 못 자고 성경 필사 계단 오르기 시켰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했죠. 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신혜라는 어린애가 나옵니다. 빗나간 믿음이라면서 나와요. 이 친구는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생명, 부모의 것인가 편이 반영되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신혜의 부모는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이를 끝까지 병원이 아니라 기도원으로만 보내는 등 자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유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신혜란 친구한테 그럼 부모한테 도망쳐서 네가 직접 병원 가지!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혜는 소아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긴 하지만 그 당시 의료 수준으로 적절한 시기에 종양을 제거하고 약물 치료를 했으면 완치율이 80, 90%가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암이지만 완치율의 8, 90%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다고요. 하지만 부모란 작자들은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고 헛소리를 징징거리면서 장작 4년 동안 방치했고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신의 양은 몸무게가 20kg이었는데 그 당시 종량의 무게가 5kg, 몸무게 4분의 1이었습니다. 점점점 몸이 말라갔어요. 아프다 아빠한테 호소했다. 아빠가 내한테 뭘 하지마! 하나님한테 가서 해! 라고 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스라이팅 시키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왜 독립을 안 하냐 생각을 왜 못합니까? 그만큼 공포심을 조장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한테 네가 멍청해서 보이스피싱 당한다고 할 겁니까? 자, 리딩방한테 당한 사람한테 네가 멍청해서 당할 거랍니까? 카리나가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습니다.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고 우선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또 많이 놀랐을 마이들에게 조심스러운 마음이라 늦어졌습니다. 저를 응원해준 마이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여자로서 좋아하는 남성과 연애할 수 있죠. 근데 가스라이팅 시켜서 뭐라 합니다. 마이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더 성숙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켜봐주세요. 공관여들한테 먼저 뭐라 해야죠. 고인이 대신 전 남친한테 먼저 뭐라 해야죠. 그리고 그 담당 법률 대리인 채땡땡 변호사, 그리고 지금도 레카지라는 그런 친구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탈덕 수용소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원영을 뭐라 하던 탈덕 수용소 잡아보니까 88년생 추정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리 구하라를 고인이 되게 만든 것도 결국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핀트 못 잡는 대갈박이 장식인 새끼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뭐였냐? 찌양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여야 돼. 근데 그 처녀가 전남친이나 동거하고 이미 더럽혀졌어. 임신까지 했네. 그리고 PD 새끼랑 짜고 남편 그리고 시엄마를 살자시켰어. 무서운 여자야. 낙태까지 했네. 유흥업소에서도 일했네. 유흥업소에 일하는 공관료들 입장에서는, 일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보다 돈을 더 버네 역겹네. 그리고 이 히키코모리 새끼들 특징은 전남친하고도 그걸 했는데 나한테는 안 해줘. 나는 유튜버 아프리카 많이 보고 해주는데 나한테도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순진한 척 착한 척 기부하는 척 다 하더니 더럽게 놀았네. 이미 남친을 할 거 다 했네. 몸이 더럽혀졌네. 처녀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공관여들 같은 유흥업소 종사자 년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돈 더 버네. 저 몸 더럽게 굴린 년이 돈 더 버네 라고 생각하겠죠. 인기 많으니까 배 아프죠. 자기들은 허구없네 그 유흥업소에서 쳐 일하고 있는데 찌양은 거기 나와서 돈을 더 버니까 배 아픈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가로세로 연구소나 범죄 연구소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말만 믿겠죠. 찌양이 불행해졌으면 좋을 것 같은 공관여들 같은 유흥업소 종사자들, 그리고 전남친하고 할 거 다 해놓고는 나한테도 해주겠지, 나한테는 안 해줄까? 아몰랑 그냥 싫은 방구석 코모리 새끼들이 핀트 못 잡고 그런 댓글들을 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머리빵에서 찌양은 진짜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 연애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자기들 대갈박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찌양은 더럽혀졌다고 욕을 하고요. 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와 같이 유흥업소 일하다가 돈을 더 버네, 더 인기 많아졌네 라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핀트 못 잡는 애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의 한 줄평, 대갈박이 장식인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